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1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협력편 11경입니다. 11경.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잘 흐르네요. 그렇네요. 예, 안녕하세요. 전 제작과 진행을 맡은 한치고요. 옆에는 동아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야부님, 그리고 네. 동안의 주인. 원래 뭐 동사 같은 주백동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새는 동파된 주백동. 동파? 네, 동파됐어요. 고장이 많이 추워서. 나가지고. 예, 예. 감기가 계속 떨어지지가 않네요. 저번에도 저번 고생을 많이 녹음 때도 했는데. 그랬는데. 예, 예. 네, 동준님 모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이사매님께서 자리를 안 해주셨습니다. 네, 사모님 뭐 개인적인 또 일이 생기셔서 네. 네, 네. 못 부득이. 오셨어요. 예, 저희가 요번 방송이랑 뭐 다다음 방송 정도는 저희끼리 남자 셋이서 또 남자끼리 땀내 나는 방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 얘기 하니까. 우리 오늘 소영여 이야기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소영여 얘기는 남자 셋이 하는 게 제격이지. 그렇죠. 좀 더 이제 소연녀를 가열차게 헌정할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네. 강하게. 어떤 이런 여성의 입장을 배제하고 오로지 이런 어떤 중학교 때 제가 소영여를 처음 만난 게 중학교 때인데 네네. 저도요. 중딩 남학생의 어떤 정신세계로 소영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그렇죠. 수가 있지. 그 이사매님께서 계시면 저희가 이제 마음껏 못 돌아갈 수도 자기 있는데. 검열을 할 수가 있다. 네. 사매님 계시면. 그렇죠. 네. 오늘 안 계신 게 어떠면 이렇게 신의 한 수일지도 몰라.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그렇지. 저희가 리미터를 해제할 수 있는. 무삭 재판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동준님께서는 소영녀와의 첫 만남 기억하시는지요? 아,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저는 오히려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소영녀를. 그렇군요. 예, 저는 차가운 여자를 조숙하셨군요. 싫어해가지고. 아니요. 조숙하셨어. 튕기고 차가운 여자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제 뒤로 튕기고 차가운 여자 싫어하시는 거예요? 초반에 만났을 때 이제 감정이입 될 시기 저희가 2부 1권쯤에 이제 양과가 소영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걸 읽을 때쯤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런 여자가 진국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죠. 마음을 연 뒤에 예, 소영녀. 열었을 때는 뭐 일편단심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선생님에 대한 로망이 또 있잖아요. 있죠. 이렇게 네네. 약간 선생님을 좋아하는 느낌도 저는 있었어요. 그럴 그 수 있겠네요. 소영녀가 네, 사부잖아요. 사부를 좋아하는 어떤 양과라는 소년에게 이입을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을 좋아한다라는 로망을 충족시켜주지 않나. 그리고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사제 관계는 이게 거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 같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은 매우 이렇게 끈적끈적한 네. 이게 뭔가 매우 윤리적인 관계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금과 신하가 사랑에 빠지면 안 되듯이 아버지와 딸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듯이 이 임금과 신하가 사랑에 빠지면 쌍화점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쌍화점이 막장이잖아. 그 그렇죠. 영화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딸이 사랑에 빠져도 이게 근친 막장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시대의 통념으로는. 네네. 근데 이 여기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여자 선생님과 남 학생이 사랑에 빠지는 거야. 너는 학생이고 나는 최지우. 선생이야. 예. 최지우죠. 그런데 그게 지금도 최근에 신문 사회면에 났던 기사 중에 여자 선생님이 네. 그 어린 남학생이랑 몇 번 자고 네네. 놀다가 그게 지금 감옥 가 있죠. 그래요? 있죠. 몇 번. 최근에 뭐 그런 외국에는 사건이 많고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예. 네네. 지금 같은 시대에도 계명천재 이런 시대에도 그런 게 사회적으로 좀 용납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그쵸, 이 쇼킹한 시기에는 일종의 폐륜이고 난륜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막장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감각으로 보게 되면 소영녀와 양과의 사랑을 무조건 긍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지금 시대 감각을 그때 감각을 지금 시대 대입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혹시 아다치 미츠루 아세요? 알죠. 그 만화. 작가의 만화 중에 미유키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그게 의붓남매 사랑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달은 이런 여동생과의 사랑 얘기예요. 네. 그 일종의 근친이거든. 네. 그리고 그 아다치 미츠루가 근친 그 코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베라는 만화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자기의 아내, 죽은 네. 아내가 다른 자기와 재혼하기 전에 결혼했던 상대 배우자와의 낳은 자식, 딸과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아버지와 의붓딸
사랑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네. 저는 이 소용료와 양과의 사랑도 약간 그런 긴장감,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불편함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마냥 우리가 축하하기 어려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소설도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이게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만 들어서는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 사부와 뭐 제자의 사랑,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말로 설명하면 그렇지만 또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서사적인 맥락 안에서는 납득이 되게 잘 묘사가 납득이 되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만약에 소용료가 그 어머니 뻘의 이런 여성이라면, 외모가 양과보다 어려 보이지 않다면,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단서를 단다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읽어도 위화감이 있을 텐데, 네. 소용료가 워낙 동안이고 여기 동준님처럼 워낙 동안이고 양과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나중에는 양과보다 어려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양과의 일종의 어머니를 대체하는 모델로 등장하는 게 소용료인데, 네네. 이게 양과에게 있어서 소용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사부가 아니라 네. 이렇게 연인이면서 아내이면서 엄마를 대리하는 역할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입장에서는 이 소용료 하나로 모든 이런 사회적 여성의 어떤 모델들을 다 이렇게 합체한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야. 컴퓨터로 치면 올인원 PC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멀티 유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양과와 소용료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산뜻한 이런 자유연애로 이렇게 남자 여자가 그쵸. 그냥 가볍게 아무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 왜냐면 또 같이 살잖아요. 그치. 그 동거를 하잖아. 했을 때 환상이 깨지는 부분, 그 남녀가 처음 동거를 했을 때 어떤 조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치. 싸우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산뜻한 관계는 아니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용료와 양과의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좀 음미하려면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사랑이라는 힘으로 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관계를 음미해 보면 네. 나름 이 관계의 어떤 이런 절절함, 절박함, 네. 긴장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요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령 사촌지간끼리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만 그렇죠. 해도 네. 하잖아. 그쵸. 네. 근데 만약 한국에서 그 사촌 여동생을 우리가 네. 막 사랑해. 음. 그러면 그때 일종의 그게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척들이나 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놔달라 라고 세상을 향해 외친다면 그게 저는 소용료와 양과의 어떤 사랑과 비슷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더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부이냐 뭐 사촌동생이냐 뭐 엄마이냐 이런 문제라기보다 네. 어떤 관계이든 간에 그 소용료의 어떤 이런 외모나 성품이 갖고 있는 이런 매력, 네.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초과하는 어떤 외모와 어떤 이런 그 어떤 이런 인간적인 매력.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사회적 이런 질곡들을 다 넘어서게 되는 힘이 된다. 다 소용녀 캐릭터빨로 돌파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용녀라는 캐릭터가 드라마화를 할 때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배우를 잘못 캐스팅하면 그렇지. 지탄을 받게 되는. 그렇지. 그 가장 최근의 예로 2014년 신조염녀 진연희. 진연이. 그 배우가 못생긴 배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니까요. 네, 그 배우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제가 예전에 대만 영화 중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유명한 영화죠.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네. 그게 첫사랑이 우리로 됐죠. 따지면 건축학개론 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대만이 한국이랑 되게 현대사가 비슷해가지고 이 옛날 90년대 대만이 네. 제가 그때 살았던 90년대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맞아요. 막 NBA와 슬램덩크에 막 열광하고. 그때 막 카드 모 대만 애들도 일본 네.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완전 대만은 이게 우리보다도 더 친일이야. 네. 그리고 우리랑 달리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일본을 되게 싫어하잖아. 싫어하죠. 네. 근데 대만은 일본에 한번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경험을 우리랑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을 좋아해. 그 야구 같은 거 한국 대 일본 붙으면
대만 애들이 일본 애들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싫어하죠. WBC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워할 만한 게 외교적인 문제. 외교적으로도 그렇죠. 예전에 대만이 그 상임이사국이었거든요. 그 미국과 러시아, 네. 소련이죠, 옛날 구소련,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의 그 동아시아에 대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유엔 상임이사국에. 네. 아무래도 승전 국가니까 대만은. 근데 이제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그렇죠.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대만을 팽시킨 거야 국제사회에서. 네. 우리나라도 그 대만이랑 아주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런 자유진영의 네. 국가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대항하는 남한,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대항하는 대만. 옛날에 지구본 보면은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써놨던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어떤 자유민주공화국인 한국이 자기 나라를 팽시킨 거야. 공산주의 중국에 네네. 붙어서. 그러니까 완전 기분이 나쁘지. 아무튼 진연희. 진연이의 나라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요. 근데 그 배우가 진짜 이쁘거든요. 여기 예쁜 배우죠. 이쁜데 소용료 역할에 미스캐스팅 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2008년에 그 유역비와 계속 비교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임자가 너무 셌다. 그리고 2014년 신조염녀의 이막수가 정말 미인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막수랑 또 비교가 네,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2014년 신조염녀가 여러 가지로 미스캐스팅인데 황룡도 별로예요. 네. 황룡 역할을 한 배우도 황룡 같지가 않아. 이막수는 너무 지나치게 혼자 이렇게 세련되고 도회적이고 네. 진현이는 이쁘긴 이쁜데 좀 소용료 같은 탈속적인 느낌이 적어요. 보면 헤어스타일이 헤어스타일도 문제가 미스다. 있죠. 헤어스타일 양쪽에 그 방울 같은 거를 달았죠. 네, 레아 공주 같은. 맞아. 내가 스타워즈의 양머리. 레아 공주 같네. 근데 아무튼 안 예쁜 배우가 아닌데 그 이상하게 이게 사진도 하나 잘못 찍혀가지고. 사진도 이상한 사진 하나 찍혔지. 근데 그러니까요. 유역비랑 비교돼서 그래. 유역비야 지난 뭐- 그 소용료 역할을 했던 배우 중에 유역비가 가장 압도적으로 싱크율이 높았고. 유역비야말로 어. 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렇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 신조 협녀는 누구야? 그 양과 역할을 한 배우도 되게 멋있었어요. 네네. 양과 역할을 한 배우가 나중에 그 녹정기의 위소부 역할도 하거든요. 네. 나중에 성형 수술하고서. 그때 2008년 신조협녀에서는 양과 역할을 한 배우가 턱이 각지고 되게 남성적으로 생겼거든. 굉장히 키가 큰 배우죠. 근데 기억나는 나중에 것 그 같아요. 턱을 다 깎고 되게 곱상하게 얄쌍한 얼굴로 변신해요. 그 배우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그 나네. 안젤라 베이비랑 결혼한 그분인데 맞죠? 맞아. 네, 네. 근데 이름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배우랑 그 소용료가 되게 잘 어울렸거든. 진짜 양과 소용료처럼. 네네. 그 반면에 2014년 그 신조협녀는 진현이라는 그 소용료 역할을 한 배우가 그 양과 역할을 한 그 가진동이라는 배우와 실제 결혼을 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참 재밌지. 개인으로서는 잘 된 일. 양가와 소용료가 결혼했다라고 막 신문에 곳곳에 네. 나고 막 난리였잖아요. 여담이지만 그 유역비가 2008년 신주협녀에서 음. 양과를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어 특유의 발음으로 과를 약간 꽈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알 이제 발음 있죠. 물론 중국어가 발음이 그렇지만 저는 약간 몰입을 깨는 요소라는 그런가? 네,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네. 아니, 우리 여담이었습니다.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과야. 과야. 과야 이런 거. 과야. 그리고 그 양과가 소용료를 부를 때 옛날 고려원판에서는 그 아가씨라고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김영사판에서는 바뀌었어요. 그 선자라고 불러요. 어. 신선 선자에 그 아들 자자 써서 네. 선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가씨라는 어감이 더 좋지. 아가씨가 좀 더 의역이지만 좋은 아가씨. 원래는 고고, 그러니까 고모라는 게 원래 원어였거든요. 네네. 고모라는 뜻에. 근데 진짜 고모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모라고 이렇게 경칭하는 이런 네. 표현인데
그 고모라고 부르면 더 깨잖아. 그쵸. 양과가 소용료에게 약간 식당에서 부르는 것 같아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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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고기 더 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럼 선자라는 단어는 스승님하고 동격인 단어인가요? 아니 이것도 스승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신선과 같은 이런 이게 여인이다. 아, 그렇게 자기보다 해서? 높은 여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선자라고 부르는 건데. 절에서 법사님. 선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면 못을 딱 받고 선이 그어지니까 스승으로 못 부르지. 남녀 관계를 염두하고 양과가 꾀를 쓴 것 같아요. 그 소설 안에서는 왜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냐가 어떻게 설명되냐면 그 조지경 때문에. 그죠. 그런 궤변을 또 들어놓죠. 조지경을 핑계. 자는 꿈에서도 그 스승을 막 맨날 이렇게 욕하는데. 욕을 하는데 그 소용녀를 스승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조지경과 동급이 되니까 나는 스승이라고 못 부른다. 아, 이런 혹시 어떤- 욕을 하게 될까봐 또. 그치, 그런 것도 말도 안 있고. 되네. 가령 이런 거잖아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연상의 이런 누나랑 사귈 때 좋아할 때 누나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지는 순간 있잖아. 그렇죠. 못 쓰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네, 못 쓰게 하는 그러니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누나가 그 동생한테 누나란 말 하지 말라고. 네. 그 동생도 누나라고 얘기 좀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호칭이라는 게 참 그런 문제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네. 것들이 생기지. 근데 남자들은 그 자기보다 어린 여자한테 오빠라는 소리 듣고 싶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어쨌거나 좀 이렇게 약간 우위에 있어야 이렇게 대등하게 뭔가 여자랑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 그것도 방식이 있는 것 양과 같아요. 또한 있죠.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은 왜 못해? 그런 거를 사제 관계를 초월한 사랑이라면 그런 것을 좀 지적할 수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너라고 부를게. 네. 히트했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 진년이가 그렇게 별로는 아니었는데 약간 지나치게 좀 저평가되고 맞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예전에 역대 소용녀 역할을 했던 배우들을 사진을 쭉 찾아봤더니 네. 그 중에 그 95년도 신조협력판에 이학동이라는 배우 이약동. 그 배우도 진짜 이쁘던데. 개인 취향으로는 유역비 이전에 가장 소영이에게 잘 어울렸던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학동. 왜냐하면 이 95년도가 중요한 게 95년도에 신조협녀가 그 홍콩 TV에서 이제 그 방영이 됐고 그 네. 바로 전해인 1994년에 네. 사조영전이 그 94년에 방영됐거든요. 네. 그때 사조영전의 황룡 역할이 네. 주인이었거든. 어. 그 주성치의 여자 중에 하나였던 그 또 주인.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인이 황룡 역할을 워낙 잘해가지고 네. 주인이 워낙 이쁘잖아. 네. 주인은 사실 제 느낌에는 소영이 역할을 해도 어울렸을 것 같아. 외모가 워낙 청초한 탈속적인 이런 외모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난꾸러기 같은 이런 외모를 또 소화를 해요. 네. 그렇죠. 그 서유기 그 설리기안에서도 자아선사로 자아선사. 장난스럽잖아.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주인도 너무 좋잖아. 네. 근데 그래서 아무튼 그 주성치를 욕하게 되는. 주성 씨는 뭐 욕을 먹을만 하죠. 그런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망문이 때문에 주인을 버렸다라는 네. 얘기가 돌던데 망문이보다는 저희 이제 개인 저희- 취향으로는 그쵸. 주인이 훨씬 이쁜데. 한국인의 감성으로는 어. 주인이 더 예쁜데. 어쨌거나 주성치가 막 그 영화 찍은 그 당대 홍콩의 최고 스타 여배우들마다 다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뭐 스캔들이 끊임없이 있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 95년도 이학동도 좀 소영이에 어울리고 98년도 법문방도 되게 미인이거든요. 법문방. 법문방 네. 98년도 신조협력. 그 다음에 이제 유역비가 이제 거의 압도적인 이런 네. 싱크율을 보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실제 유역비는 왠지 소용녀보다는 약간 곽부 느낌이 나지 않나 이런 저의 개인적인 한번 이런 견해를 말씀드려요. 개인적으로는 그 왕언도 참 잘 어울렸어요. 왕원 진짜 이쁘지. 왕원과 비슷한 성격일 수 있겠네요. 그 김용이 창조해낸 여성 캐릭터 중에 가장 이쁜 여성이 그 소용녀랑 왕언이잖아요. 그렇죠. 김용 선생이 네네. 직접 꼽은 3명이 있죠. 그리고 그 그 서검은 향양공주, 그룹의- 맞아요. 향양공주까지. 그래서 왕언도 그 철룡팔부의 가장 매력적인 여성인데 그게 또 유역비가 너무 연기 이렇게 잘했어요, 또. 잘했기 때문에 그 왕언은 또 그 걸어다니는 무공 도감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서 훈수 두는 걸 아주 연기를 잘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유역비가 현대극에 좀 안 어울려. 네. 제가 옛날 사극으로 무협극으로 유역비를 처음 만나서 그런지 현대극에 출연한 드라마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영 적응이 안 되더라. 오히려 그 진현이가 현대극은 잘 어울리더라. 맞아. 머리가. 교복 입은 네. 이미지가 강해서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진현이는 약간 조금 강아지상이고 거기다가 좀 표정이 다양한 스타일인데 입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 예, 같아요. 소영녀는 고양이상이야. 유혁비는 굉장히 조금 진짜 소영녀처럼 실적 유격이 없는 듯한 표정이 별로 없잖아요 평소에도. 예,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용 선생의 그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여성들이 대부분 고양이과예요. 황룡 같은 고양이냐 소용녀 같은 고양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승전 고양이로 또 얘기가. 조민 같은 고양이거나 객과가 있긴 있지. 정영이라든지. 정령이나 그리고 소소도 약간 객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소를 객과도 좋아해요. 매력적이긴 한데. 공손노각. 공손노각도 맞아요. 객과지. 예. 근데 이제 가장 주인공 캐릭터는 대부분 고양이과잖아. 대부분 이제 그 고양이과들이 좀 손이 맵고 좀 이렇게 손이 좀 잔인하잖아. 죽여야 네. 될 때 확 죽이고. 그런 고양이 그 상이 있죠. 이막수도 마찬가지죠. 이막수도 전형적인 이런 아주 네. 그 포악한 고양이과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그 캐릭터들이. 관영 매체들이나 그 방송국들에서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캐스팅하실 때 고양이과로 그 김용 무협 소설을 캐스팅할 때 고양이과로 캐스팅하라고. 그렇지. 아, 그 야부님과 동준님께서는 잘 그 모르실 것 같아서 게임 속의 소용녀 네.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우선 게임이 신조협녀를 다룬 유명한 게임이 네. 고전 게임이 3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가 이제 신조협녀 도스판. 도스로 나온 신조협녀가 하나 있고요. 도스. 네, 옛날에 MS 진짜 도스, 옛날이다. DIR 슬러시 W 이런 거 치는. 옛날 제가 생각나요. 국민학교 다닐 때 MS 도스를 가르쳐주는 컴퓨터 학원에 다녔는데 아니 근데 그 시절에 홍콩 대만 게임 많이 나왔었어요. 도스로. 그때는 잘 나갔죠. 잘 나갔을 때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신조협녀 게임이 신신조협녀라고 있습니다. 신신조협녀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윈도우로 나왔죠. 이제 2000년 그 밀레니엄이 돼서 그래도 그럼 퀄리티가 좀 있겠네. 3D로의 변신을 꾀했죠. 아, 네. 그치만 감독이구나. 버추어 파이터 같은 그래픽이 나오는 바람에. 완벽하지 않은 네, 3D로 완벽하지 구현하려고 않다. 했던 시기. 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그 김용 군협전이라는 게임이 그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 세계를 갔더니 그 김용 소설에 나온 인물들이 다 등장하고 네. 소영녀 등장해요? 소용녀도 등장합니다. 재밌겠다 그거. 그거 언제 한번 네, 해봐야겠다. 의촌도는기 외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많이들 아. 최근에도 많이들 즐기고 계신 게임이에요. 그건 워낙 명작이라서. 네네. 그 김용 군협전에서는 소용녀를 동료로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좋네. 네, 동료로 맞이할 수가 있는데 저의 소용녀와의 첫 만남은 그 게임이었어요. 그 하얀색 베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 좀 소영녀 같지 않은데? 네, 이거 절정곡 아래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처음에. 뭔가 무슬림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양과와 헤어진 상태에서 이제 양과와 소용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보답으로 신조협녀 책을 줍니다. 신조 협력? 신조협녀 책을 주고 동료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소용녀가 그 좌우 호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쓸만할 것 같아서 썼더니 약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무엇보다 좀 미스였던 게 이 게임 안에서 소용녀는 경공이 떨어집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공파 경공이 가장 독보적인데. 경공이 떨어지게 묘사를 해놔가지고 그게 좀 미스였다. 이상하네. 네. 그 원작에서 원래 소용녀는 소영녀가 내공이 좀 후달리고 경공은 엄청 그 강한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그 윤집 네네. 변지병이랑 나도전. 조지경이 도망갈 때 뒤에서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경공의 캐릭터인데 소용녀가 경공과 이제 공격력 방어력이 떨어져가지고 쌍수 호박만으로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그럼 옥녀 소심권법이 나오겠네요. 나옵니다. 근데 그걸 연마하고 있는데 그 건법 자체가 좀 이렇게 위력이 달려서 구양신공 같은 걸 알려줘야 좀 겨우 쓸만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신조협녀 도스 게임에서는 여기서가 참 제가 보기엔 예쁘게 묘사됐어요. 옛날 도스, 그러네요. 도트 그래픽이긴 한데 약간 일본 만화 캐릭터처럼 잘 그려놨고. 신조협녀 만화도 있던데 일본에서 만든. 그쵸. 예. 네, 그거는 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게임이 저는 도스판 게임을 참 추천드리고 싶은데 신조협녀 도스판.
이게 정말 스토리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게임 만듦새나 그래픽도 참 미려해요. 20년 된 것 치고는 그렇게 네. 약간 양과 잘 고전미가 생겼네. 조금 있고 네. 괜찮네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 저희가 좋아해. 소용료가 아니라 소룡료로 등장합니다. 용이라고 읽어도 되지. 아니, 그래 번역이- 용자니까.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이박수가 이모추 이렇게 등장하고. 아, 그거 한자를 제대로 못 읽었구나. 그 근심 숫자를 가을 추자로 읽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 막자도 이렇게 뭐라고 잘못 읽을 수 읽을 수도 있거든. 있고, 예. 가진하기 가진 오로 나오고. 그 악자를- 미워할 오자로 읽었구나. 네. 아이고. 그 번역의 퀄리티가 있고 가장 큰 단점은 양양성이 불타는 장면에서 게임이 끝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럼 16년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게 2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아. 취소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고. 항상 잘 안 팔리면 네, 취소되고 그게 참 하니까. 아쉬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심조염료에서는 3D로 리모델링돼서 등장한 건 좋았는데 너무 이게 나무 토막처럼 나와서 아, 네. 3D는 원래 초창기 때 진짜 이상했어. 이제 초창기 3D라서 움직임은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그런 고묘파의 무공처럼 움직임은 있는데 그래픽이 너무 통나무라 그렇지. 감정이입이 안 된다. 다만 이 일러스트가 되게 유명해요. 신신조염료의 일러스트가 일러스트 이쁘네. 네. 그 3D 내에서는 구리지만 패키지라든지 뭐 저희 최근에 앱 중에 합성하는 앱 있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 일러스트가 사실 이 게임 일러스트를 아. 바탕으로 둔 거거든요. 아, 이쁘다. 네. 그래서 이 일러스트만으로 남았다. 음. 네. 그 게임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소용료는 이 게임 게임으로 많이 소용료였어요. 만나셨구나. 네. 아무튼 양과 소용료는 외모가 둘 다 독보적이라 그렇죠, 출중하죠. 진짜 잘 어울려. 음, 일러스트로 구현하기에도 좋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감상하는 맛이 있잖아. 실사보다는 일러스트로 구현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예. 근데 저 일러스트는 그 2008년 신조염녀랑 느낌이 비슷한데. 네. 그렇죠. 어느 순간 이 게임을 좀 참고한 것 같기도 해요. 이 게임이 워낙 좀 히트를 쳤었어서. 그리고 참고로 저희 주하인마 신조염료 편의 썸네일 이미지도 소용료라고 표현을 나름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소용료 같아. 이게 네. 소용료요? 소용료 엄청 네. 이쁘잖아. 제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빼먹은 게 있는데 네. 그거 좀 양과의 그 가장 절대 무공 중에 하나가 아면소 온장이잖아요. 아면소 온장이죠. 매우 유명한. 네. 근데 그거의 짝을 이루는 소용의 무공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소설에는 없는데요. 제가 그 나무위키에서 본 건데 83년도판 신조협녀 드라마에 창작을 했군요. 거기서 소용녀의 그 어떤 소용녀가 새로운 검수를 창안한 걸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해요. 또 헤어져 있는 16년 동안. 저도 83년도판 신조협녀는 안 봤는데 거기서 소용녀가 16년간 헤어진 16년간 단금 상심검이라는 검수를 상심 아면소원의 그 소원의 짝을 이루는 네. 거죠. 상심 마음이 너무 아파 상심. 지기적이다. 단금은 금을 자를 정도로 쇠를 자를 정도의 그런 어떤 검술이라는 거죠. 그럴듯한데요. 그게 아면소원장의 이제 대를 맞춰서 이 검수를 하나 이렇게 새로 집어넣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16년 후 소용료와 양과가 만났을 때 소용료가 무공이 정체돼서 네. 이렇게 양과보다 훨씬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 83년도 드라마에서는 그 상신검술로 인해 가지고 양가랑 거의 뭐 비슷하거나 양가보다 더 세진 걸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헤어져 있는 16년간이 그러니까 창작을 하기 좋은 소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조염료가 게임이 두 개로 나눠서 발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전편이고 뒤가 완전판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전편이 절정곡에서 떨어져서 16년 후를 기약하면서 끝나는데 그 두 편 완전판에서는 그 뒷부분 내용이 솔직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6년간의 내용을 게임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용료는 16년간 뭐 한 게 없으니까. 네. 양과의 양과 시점으로 중심으로. 양과가 남의 신리를 찾아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남해를 돌아다니고 뭐 괴물들도 무찌르고 그리고 저희가 그 궁금한 게 있잖아요. 곽양의 생일 파티 때 무색선사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선물을 주러 오는데 그렇지.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친해진 걸까? 그렇지. 그 하는- 16년간에 네. 친해졌겠지.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친해진가를 다 게임으로 구현해놨어요. 16년간의 그거. 신조협의 활약상을 네. 구현했구나. 그거는 한번 신조염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재밌겠다. 완전판 게임 플레이는 한번 해보면 재밌다.
그렇죠. 그 16년도 궁금하고 그 영문 그 유천도령기 시작 부분에서 곽양 만나서 여러 사건 사고를 겪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은거하면서 소용녀랑 그 양과가 그 강화에서 사라지잖아요. 그 후반부도 되게 궁금하거든. 그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 네. 근데 그것도 소설로 이렇게 구현한 게 있어요. 네. 그 제목이 뭐더라? 갑자기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 그 김용 선생이 쓴 곡 이후에 양가와 소용녀의 어떤 이런 삶과 어떤 이런 강호에서의 생활들을 이렇게 창작한 또 팬픽처럼?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그 틈새들을 상상하는 게 저희 팬으로서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각자 생각하는 어떤 여성성들 있잖아요. 각자 지금 뭐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든가 나의 아내라든가 네. 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실제 내가 좋아하는 이런 이상적인 여성으로서의 소용녀와 예. 현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이런 상대는 갭이 있잖아. 갭이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더 우월하고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 하는 여성이 아니라고 소용녀는. 이 실제 이런 사람은 없어. 없죠. 이런 외모도 없고 이런 성품도 없고 이런 삶을 산 사람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남성들의 어떤 판타지인 거는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소용녀가 첫사랑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린 네. 남자애가 이렇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연상 누나의 그쵸. 아름다운 네. 이미지. 또 우리 살아가는데 환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금 시대도 뭔가 소구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언제 쓰여진 소설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신주는요? 글쎄요. 60년대 아닌가요? 1959년. 네, 연재가 시작된 소설이에요. 명보라는 그 네네. 김용의 신문사에 주필로 있는. 5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입니다. 거의 60년 전이에요. 반세기. 그러니까 소용녀가 살아있다면 지금 80이 넘었을 거야. 엄청 성부적인 캐릭터였던 거죠. 예. 아니, 그래도 40처럼 보이는 그런 그치, 소용녀는 네. 80이 넘어도 40대처럼 보일 것 같아. 항상 반으로 감가하는 그게 있잖아요, 능력이. 양과는 자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잖아. 맞아요. 하도 고생을 해서. 네. 나중에는 이렇게 양과와 소용녀가 그 아빠와 딸처럼 외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아무튼 오늘 즐거운 얘기 잘 나눴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당분간 소용녀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야부님, 동주님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대형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